무료라길래 갔습니다. 점심도 준다길래 노후 준비 강연이라길래 솔직히 말하면 하루가 너무 길고 허전해서 사람들 구경이나 하고 오자는 마음도 있었고,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한 번쯤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설마라는 단단한 확신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속이겠냐는 마음, 그리고 대놓고 사기를 치려면 얼마나 뻔뻔해야 하냐는 마음, 그런 것들이 나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는 하루가 길어졌고, 길어진 하루만큼 불안도 늘어났습니다. 뉴스는 물가 이야기, 환율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로 채워졌고, 주변 사람들 입에서는 요즘 연금만 믿고 살기 어렵다,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다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자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로 몇 년 버틸까? 병원비가 한번 크게 나오면 얼마나 빠질까? 집을 팔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쌓일수록 뭐라도 해야 한다는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그래서였을 겁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종이가 눈에 들어온 것도, 그 종이에 적힌 문장들이 유독 친절하고 안전하게 보였던 것도, 노후 자산 관리, 무료 강연, 점심 제공, 소수, 정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어르신 전용 상담 가능이라는 문장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어르신 전용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겠고, 소수 정원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서둘러야 할 것 같게 만들었습니다. 강연장은 생각보다 붐볐습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 부부로 온 사람들, 혼자 온 사람들까지 다들 말은 하지 않아도 묘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이 생겼고, 그 위안이 경계심을 더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강단에 선 강사는 딱 정답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젊지도 너무 나이 들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는 큰데 과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기 쉬운 형태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는 돈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편이라고 말했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당하는지, 얼마나 쉽게 표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나열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보다 남이 더 무섭습니다 라는 말을 꺼냈을 때 강연장 안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고, 은행은 이자도 안 줍니다 라는 말을 꺼냈을 때는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능숙하게 읽었고, 반응이 나오는 순간마다 다음 말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 의료비가 한번 터지면 노후 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례, 치매나 중병이 왔을 때 재산 관리가 엉켜 가족간 분쟁으로 번진 이야기까지, 슬라이드는 현실감 있는 숫자들로 채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어르신들 10년 못 버팁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박히는 순간 내 안의 불안이 누군가에게 잡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그는 희망을 꺼냈습니다. 공포를 충분히 넣은 다음에 주는 희망은 원래 달콤합니다. 그는 은행보다 조금 더 낫고 주식처럼 위험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생활 패턴에 맞춰 설계된 안정형 자산 관리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금을 최대한 지키는 구조이며 무리하게 큰 수익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런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더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고, 나도 그 착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갈 때 직원이 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 상담 가능하실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선택받은 기분이 들었고,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내 발을 상담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상담실에는 젊은 직원이 있었고, 그는 나를 계속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걸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는 이 상품이 원래 VIP 전용이고 이번 달만 소수 인원에게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은 복잡했고, 복잡하다는 점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류에는 회사 로고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계약서처럼 보이는 문서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처음부터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정도만 테스트로 넣어보시죠. 실제로 이자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신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렸고 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이 가장 무섭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통장에 이자가 찍혔습니다. 숫자는 작았지만 실제로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가 사람의 판단을 바꿉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의심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너무 경계하며 살았나, 괜히 피해의식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주변의 말들이 확신을 더했습니다. 강연장에서 만난 몇몇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보다 더 들떠 있었고 나도 받았어. 여긴 괜찮아. 우린 이제 좀 숨통 트인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나를 밀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밀고 가는 흐름 속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돈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반복됐고 신규 모집은 곧 마감된다는 말이 붙었고 나 같은 사람들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퇴직금 일부를 옮겼고 생활비에서 조금씩 더 보탰고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까봐 말하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못함이 나중에 가장 큰 상처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늦게 오기 시작했고 이자는 한 번씩 날짜가 밀렸습니다. 담당자는 시스템 점검 정산 지연 같은 말을 했고 이상하게도 그 말들은 너무 익숙한 변명이라 의심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더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바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니까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면 책상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고 계속 전화를 걸었고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야 알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문 앞에서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경찰서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멍했고 어떤 사람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담당 경찰은 담담했습니다. 너무 많이 본 사건이라는 표정이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며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무언가를 놓아버린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내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렇게 쉽게 끌려갔다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막장은 그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주변에서 이상한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연장에서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 중 한 명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다른 한 명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듯 말투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해서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 모임 단톡방에서 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강연장에서 항상 먼저 말 꺼내고 먼저 수익 인증하고 분위기 띄우던 분 있죠. 그분 우리랑 같은 피해자 맞아요.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기억이 한꺼번에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자 받았다고 말했는지, 누가 먼저 이건 안전하다고 확신했는지, 누가 늘 상담 신청을 부추겼는지, 누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반복했는지, 그리고 결국 알게 됐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앉아 있었고 우리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처럼 걱정하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밀어 넣었습니다. 나도 넣었어라는 말로, 나는 이미 이자 받았어라는 말로, 여긴 다르더라라는 말로.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잔인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 강연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있었고 나에게 먼저 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에서
종종 인사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나에게 요즘 다들 이걸로 숨통 트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떠올렸고 그 사람이 단톡방에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거나 번호가 바뀌어 있거나 아예 탈퇴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해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내를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평소와 다른 걸 알아차렸지만 나는 계속 얼버무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이체 내역을 발견했고 결국 내가 숨기던 게 다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숨이 막힌 사람처럼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 질문은 욕보다 아팠고 분노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알렸을 때는 더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 데를 가? 왜 가족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말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가족 안에서도 한 발짝 밀려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때리지 않았고 누구도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거리감이 더 무서웠습니다. 내 실수는 내 돈만 날린 게 아니라 내 자리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경비 일을 알아보고 새벽에 일어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확인하면서도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움직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큰일을 겪고 나면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밥 먹고 일하고 돌아오고 잠자고 그런 것만 반복해도 하루가 지나갑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생각이 끼어듭니다. 그날 강연장 의자에 앉아있던 내 모습, 이자 들어온 걸 보고 웃었던 내 마음,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불쑥불쑥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몸 안쪽이 서늘해집니다. 가끔 아파트 게시판을 보면 또 비슷한 종이가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료 강연, 재테크 상담, 건강 강좌, 여행 설명회 같은 것들이 돌아가면서 붙습니다. 나는 이제 그 종이를 오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지나치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종이를 보고 또 누군가는 따라갈까? 저 강연장에 또 누군가는 앉아 있을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이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까?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묻지 않고 나도 꺼내지 않습니다. 금기어처럼 묻어두고 모르는 척 지나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없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통장을 볼 때마다, 월말이 다가올 때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그 빈자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음날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라진 사무실은 다른 가게가 들어섰고 강연장에서 웃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경찰서에서 봤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자 모임 단톡방도 조용해졌고 처음엔 분노로 가득하던 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체념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어딘가를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날 먹었던 점심 도시락의 맛을 떠올립니다. 맛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 도시락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도 그게 내가 마지막으로 아무 걱정 없이 먹었던 점심이었기 때문일 겁니다.